안녕하십니까. 김대원의 팩트체크 미주알 고주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목포시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기초의원에 다시 도전하시는 유창훈 예비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지난 12대 목포시 의회에서도 정말 해병대처럼 집행부를 향해 강하게 돌격하셨는데요. 집행부를 위해서는 물러섬 없이 견제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왜 다시 나섰는지를 우리 지역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허심탄회하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우리 유창훈 예비 후보님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예,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이고 또 해병대의 정신으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하는 그런 의원의 역할을 했었고, 저는 지금 현재 목포시의원 라선거구 목원동명 만호 유달동에 다시 한번 재선으로 도전하는 목포의 심장 원도심에 멈추지 않는 심장 유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예비 후보님께서는 정치인문 맨 처음에 이제 12대 목포시 의회에 도전을 하셨을 때 네. 정치인문 계기와 목포에서 꼭 바꾸고 싶었던 그런 어떤 뭐 한 가지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곳 원도심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고 원도심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도심은 어느 목포시 어느 곳보다 낙후되고 쇠퇴되고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 원도심을 바꿔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 시의원이라는 이 직책을 도전하는 게 한번 제가 나서서 원도심을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키고 바꿔보자 하는 그 계기로 도전을 했었고, 지난 4년 동안 원도심이 주구장창 노력을 했었고, 앞으로의 또 기회가 4년 동안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제가 해왔던 일들 원도심 변화를 좀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지난 4년 의정 활동을 통해서 뭐 꼭 가장 그 본인이 잘했다라는 어떤 세 가지를 꼽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첫 번째로 제가 목포시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총 27건의 조례 발의했었고, 의정활동이 기본이죠. 그 조례를 발의를 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청년들 관련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청년이라는 이제 또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청년 관련된 조례들을 뭐 전국 전라남도 최초로 총 6건의 조례들도 발의를 했었고, 또 하나는 전국에 이제 최초의 조례를 제가 한 건 발의한 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거 원도심의 문제입니다. 그 방치 선박들이 많이 이렇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방치 선박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조례들을 발의했었고요. 가장 잘했다고 본 것은 우리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하는 거고, 그걸 좀 이렇게 높게 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잘한 일이 있으면은 또 아쉬웠던 일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그 의정 활동에서 활동을 하시고 나서 다시 보완해서 추진하고 싶은 그런 정책이 또 있을까요?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이런 정책들이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출자 출연 기간이나 위탁 사업을 하는 외주에 이렇게 위탁 사업하는 그런 경우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목포시 경제 상황이라는 재정 현황이 어려운데 이 부분들을 위탁이 아닌 직영화를 해서 세수를 확보하면 어쩌겠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뭐 승하원권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건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직영화하지 못한 거. 네. 근데 이 예산적인 부분 충분히 우리 목포시가 이 재정 현황에서 커버를 할 수 있고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루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러시면 그 의회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은 집행부 견제라고 보는데요. 그럼 지난 의정 활동에서 불필요한 예산, 그 상당히 그 뭐 예산이
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산들도 있겠지만은 또 불필요한 예산이 있었을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을 막았던 사례가 혹시 또 있습니까? 뭐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 목포 같은 경우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돼서 총 1,00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00억 중에 이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관광 위주로 가는 사업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목포대교 경관 조명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경관 조명 사업 같은 경우는 총 96억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비를 이 어려운 지금 재정 현황 속에서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입한다면 조금 이 재정 현황으로 안 맞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목포 현역 우리 같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 사업비를 줄이고 나머지 사업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려서 쓰는 방향을 찾아보자 해서 96억의 사업을 37억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했던 좀 예산 부분을 아꼈던 그런 사항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네. 의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집행부 견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욱더 강하게 집행부를 견제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4년간 의정 활동을 해본 결과 집행부를 견제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무 강하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걸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면 의원의 역할을 못한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상호작용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 조율해서 정말 목포 시민이 이렇게 체감상 느꼈을 때도 이런 부분이 아니다 싶으면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목포시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면 그것 또한 우리 목포 시의원들이나 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견제와 또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같이 맞춰가면서 하는 부분이었고 일단은 뭐 우리 목포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면 당연히 그 부분 질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그 4년을 경험 삼아서 지역 발전을 위해 그 예산이 가장 필요하게 투입해야 할 사업이라면 과연 또 무엇이 또 있을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금도 이 낙후된 우리 원도심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우리 목포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는 가장 대표적인 명소이기도 하고 하지만 원도심의 지금 현황들을 보면 주차장들도 많이 부족하고 또 뭐 정주 여건이라든지 시설들이 많이 노후돼 있으니 제가 다시 한번 재선을 해서 뭐 입성을 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 원도심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원도심의 예산들을 많이 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다시 선택받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이건 좀 이렇게 제 자랑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 4년간 누구보다 원도심을 위해서 이곳 제 지역구인 목원동명 만호 유달동을 위해서 뛰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저에게 4년은 너무 짧다. 아직 해야 될 것도 많고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이라든지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원도심을 잘 알고 하는 유창훈이 나서서 해보고 싶다.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선택받고 우리 원도심의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고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앞장서서 제가 이렇게 나서서 하고 싶다는 그 뜻을 조금 표명하고 싶고 꼭 우리 목포에 이곳 원도심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른 신도시와 비교되지 않고 원도심 주민들도 행복은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게 하게끔 하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유창훈을 꼭 선택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그 질문은 조금은 이제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기초 의원으로서 삼선에 관련해서 삼선이 지난 관련해서 도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지역사회에서도 비난도 있었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데 삼선 이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본 그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저는 이제 이렇게 재선을 도전하는 입장이라 3선 도전하는 이제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네. 근데 정치는 뭐 재선 3선 그 자리가 중요한 것보다는 본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 시민들한테 선택받는 것은 본인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시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재선 3선에 대한 그런 말은 제가 당장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뭐 3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저는 재선에 대한 일단 목표를 두고 제가 해야 될 의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후에 혹시 4년 후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그 유창훈 예비 후보님이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병대의 정신으로 추진력이죠. 해병대. 예, 정말 이제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 뭐 민원 사항이 생기거나 주민들이 어떠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이런 사항들을 던져놓으면 그날 바로 현장에 바로 갑니다. 네, 현장에서 움직이는 의원이죠. 어떻게 네. 보면 현장에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주민들한테 바로바로 또 피드백을 주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다른 의원들과 뭐 차별점이라면 차별점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누구보다 그냥 현장에서 움직이는 발로 뛰는 그런 의원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짧게 자신을 한번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임팩트 있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도심에서 태어나고 원도심을 위해, 그리고 이곳 내가 살아가는 이곳 목원 동명 만호 유달동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실망시키지 않고 원도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포의 심장 원도심이 다시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창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훈의 팩트체크 미주알 고주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유창훈 예비 후보와 함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유창훈 예비 후보가 왜 다시 도전에 나섰는지, 또 목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 그리고 지역을 향한 책임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나와야 할지는 우리 시민의 몫입니다. 유창훈 예비 후보님의 앞으로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